안녕하세요, 달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소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 바로 무리한 갭 투자로 인해서 발생한 현실이 어떠한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사례를 보여드리기 앞서서 갭 투자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갭 투자라는 것은 전세를 안고 매매를 해서 초기 투자 자본을 줄이고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차익을 발생시키고요. 그 차익만큼 이익을 거두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전세 가격 역시 상승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만료될 시점에는 전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임차인을 받음으로써 기존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고 그 이후에는 부동산을 팔거나 또는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하는 방식의 투자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면 전세 보증금 역시 하락하게 되고요. 기존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할 때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금액이 부족하게 되고 자신의 웃돈을 얹어서 반환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돈이 부족하여 반환할 여유가 없게 되고 결국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경매로서 반환이 이루어진다면 다행인데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현재 매매 가격과 기존의 전세 가격이 거의 동일시되거나 역전이 된다면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실제 경매에 나온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례 시작하겠습니다. 빌라고요. 1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계속 유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바로 볼게요. 임차인 있습니다. 금액은 1억 6천만 원이죠. 전입 언제 했습니까? 2019년 12월 13일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언제요? 2019년 12월 19일에요. 전입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이 팔렸습니다. 얼마에 팔렸습니까? 1억 6,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한 거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간 금액 얼마입니까? 500만 원 주고 이 집을 산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갭투자예요. 그리고 2019년에 거래가 이루어졌죠.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부동산이 항상 고점에 치고 올라가서 머무를 때입니다. 너도 나도 부동산을 다 구입했을 시기예요. 왜?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올라가니까 이런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비슷한 곳들에 거래가 굉장히 활발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부동산이 하락하게 돼버렸죠. 전세 보증금도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되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니 자신의 돈을 얹어서 반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환할 돈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자연스럽게 경매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임차인은요, 보시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뭐냐? 내가 이 경매를 통해서 배당을 다 못 받더라도 못 받은 이 보증금은 낙찰자가 떠안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자, 이 물건은 최저 매각 가격 상관없습니다. 왜? 임차인의 이 보증금 전액 다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최저 매각 가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입찰자 입장에서 경매라는 게 뭡니까? 저렴하게 사는 게 목적이죠. 감정 가격이 1억 7천만 원짜리 집에 최저 1억 6천만 원을 줘가면서 입찰을 하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곳에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된다면 실제 매매 가격과 동일한 수준으로 집을 사는 건데 그러려면 경매로 왜 삽니까? 안 삽니다. 결론적으로 입찰을 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서 경매 신청을 했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사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아파트고요. 3억이었는데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 바로 보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최 씨가 있고요. 보증공사 끼어 있지만 똑같습니다. 보증금은 거의 3억 원입니다. 대항력도 있어요. 소유권 이전 언제 됐냐? 2021년 9월 1일입니다. 전입은 2021년 6월입니다. 자, 들어오고 나서 약 3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주인이 바뀌었죠. 얼마의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2억 9,800만 원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전세 보증 금액이랑 매매 금액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이 임차인 떠안고 부동산 산 겁니다. 얼마에? 0원에. 공짜로 산 거예요. 자, 근데 부동산이 하락기가 되면서
다시 또 전세보증금 줄어들었죠. 새로 임차인 안 구해집니다. 본인이 웃돈을 얹어서 반환해야 됩니다. 반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매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3억짜리 집에 전세가 3억입니다. 입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역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례만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똑같이 아파트고요. 약 3억 2천만 원인데 3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 경우도 임차인을 바로 볼게요. 조 씨가 있는데 보십시오. 3억 1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대항력 있죠? 전입일자 언제입니까? 2020년 9월 18일입니다. 소유권이 언제 됐습니까? 9월 29일에 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 경우도 영원에 공짜로 이 집을 얻은 겁니다. 결국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해서 경매가 시작되었죠. 시작됐지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 없겠습니까? 못 받죠. 왜요? 최저 매각 가격, 감정 가격과 전세 보증금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아무도 입찰을 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례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셀프 낙찰이라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총 3가지 사례를 알아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경매 물건을 엄청나게 검색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툭툭 검색하면 이런 물건들 쏟아집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커져서 죄송합니다. 커진 김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앞선 사례들의 공통점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소유권 이전의 시기가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부동산이 한창 고점인 시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과 같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세 번째는 주변에 역이 있거나 대중교통에 용이한 곳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 입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의 위치인데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고 인근에 여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 역시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여기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용이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역시 버스 정류장이 있고 다소 거리가 멀지만 인근에 여기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이유였던 주변에 역이 있고 대중교통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조금 전 보고 오셨다시피 주변에 역이 있거나 대중교통이 용이한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빌라 또는 아파트일지라도 한 동짜리 세대수가 많지 않은 곳입니다. 이런 곳들의 특징은 뭡니까? 표본이 많지 않아요. 거래 내역을 찾기 힘듭니다. 거기다가 원룸이나 투룸이 대다수더라.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고가의 주택이 아닙니다. 금액대가 조금 낮다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 공통점을 정리해봤는데 이 공통점을 모두 아우르는 수요층이 누굽니까? 생각해보시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입니다. 그래서 연령층이 젊은 세대에서 이런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차익을 거둡니다. 자, 수익을 거뒀어요. 똑같이 주식에 투자해서 주식 가격이 올라서 수익을 거두는 것. 부동산, 주식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이 투자의 한 수단이고 금액이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어요. 하지만 가격이 떨어져서 손해를 입는다면 그것 또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주식이나 코인이 바닥을 쳐서 손해를 입게 되면 본인이 다 떠안지 않습니까? 부동산 역시 가격이 하락하면 본인이 피해를 보면 될 것인데 이것을 타인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투자해서 내 돈 잃는다? 기분 안 좋죠. 하지만 나는 정직하게 했는데 타인으로 인해서 내 돈을 전부 잃는 거요? 이건 기분 엄청 안 좋습니다. 억울합니다. 속천불납니다. 제가 보여지는 영상이기 때문에 더 심한 말은 못하겠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결론을 정리해보자면 이미 벌어진 상황에서 어떤 처벌이 강화된다거나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만 당장에 우리 개인이 변화를 확 시킨다거나 그러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바라보고 현상을 분석하는 시각을 키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키워야 됩니다. 왜냐?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갭 투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곳들의 공통점이라든지 시세 표본을 잘 확인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꼭 들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